안녕하세요.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결렬됐고 이렇다 할 그런 성과를 보이지 않은 근본 원인은 현재 미 하원이 미국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품격이 전혀 없는 미국 민주당은 꼼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노이 회담을 하고 있는 그 날짜를 일부러 택해가지고 트럼프의 그 개인 변호사로 2006년부터 일을 해왔던 코안이라는 마이클 코엔 이 사람을 청문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문회에 나타난 코엔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미 위증 혐의로 3년형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굉장히 심성이 여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노이 회담을 열리고 있는 바로 그 시간대에 이런 청문회를 했어야 됐을까? 그리고 또한 이것을 생중계로 해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이 보게 했고, 그래서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모두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런 쪽에 있는 언론들이죠. 즉 미국 민주당 쪽 그런 언론 방송들이라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대대적으로 타겟을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코안은 자기가 이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를 굉장히 나쁘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거짓말쟁이라든가 또는 세 가지 점을 세부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해킹된 그 공개를 트럼프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관계 여성의 입막을 위해서 수표를 사인한 게 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있죠. 미국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면 남성들이 오히려 트럼프를 더 지지한다 그래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의 반발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은 한국 사정에서는 돈도 엄청 많이 그 상대 여성들한테 줬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런 정도를 가지고 왜 그 성관계 했던 그 여성들이 지금에 와서 그 난리인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국에서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관계를 한 다음에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단 말이죠. 그게 팩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큰 사안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이제 대선 기간에 러시아와 공모한 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코안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아들 있잖아요. 트럼프가 아들이 트럼프랑 얘기를 한 거를 자기가 들었다. 근데 물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선에 이 시작돼서는 트럼프가 그 전에 트럼프 타워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죠. 세계 각국에 호텔 짓고 그런 사람이 트럼프니까. 근데 그것을 대선이 시기가 시작되고 그만뒀다고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후에도 말이 언급을 할 수는 있죠. 자기가 어떤 플랜을 갖고 있다가 대선 후보로 나서서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트럼프하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말장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트럼프의 경우는 사실은 클린턴이 더 러시아와 관계가 돈독하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런 팩트를 보자면. 그런데 이제 미국 민주당에선 진짜 꼼수가 많아요. 근데 왜 이런 꼼수를 내세웠을까? 그거를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요.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극우가 돈이 엄청 많아서 뭐 사사카 재단이 진짜 수십 년간을 일본을 위해서 해외에서 작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미국 LA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민주당의 소로스가 뒷배경이라고 그러지만 이 극우세는 일본 극우세는 정당세를 관계치 않아요. 오로지 일본의 이미지와 일본의 미래와 현재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돈을 엄청 많이 경주 말인가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 행위를 통해서 돈을 긁어 모아다가 해외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작업을 미국 정치라는 것은 후원금을 막 모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하지만 한국도 이런 조짐으로 계속 가려고 그러고 있어. 가고 있죠, 현재.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모으고.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자본력에 휘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올바른 정치를 하겠어요? 돈의 힘이 그렇게 막강한데? 어쨌든 그 아베 신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트럼프의 결정, 즉 북미 회담이 결렬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아니란 양보를 하지 않은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한다. 그리고 특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납치자 문제, 일본인 납치자들이 있잖아요. 북한에. 그 문제 해결과 또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일본 쪽을 위해서 일본과 미국이 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원한다. 뭐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돈의 힘으로 미국 정치판을 좌우하고 있다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뉴스에서 제가 그 인터넷 서버가 조금 흔들렸거든요. 마비되는 식으로. 근데 여지껏은 저는 삼성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된 거 여러분도 보셨죠. 근데 일본의 이런 입장 얘기를 해도 그런 태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이라는 건 미국 공화당 쪽 그레이엄 이 사람도 그렇고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척 슈머라는 사람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북한만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입장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양당이 모두 트럼프를 합의하지 말라. 핵 담판 결을 하지 말라. 그래서 결렬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굉장히 품위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비즈니스맨으로서 여러 가지 가령 군사훈련 할 때의 액수라든가 이런 걸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그렇게 또 발언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노이 회담을 한 도중에 이렇게 자기를 옥죄이기 위해서 코엔에 대한 그런 청문회를 하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굉장히 품격이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아무래도 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 반대쪽인 미국 민주당 쪽 정치인들의 힘 그리고 그 배후에는 소로스와 또 사사카 재단과 아베까지 연결되는 이런 자본력에 의해서 미국 민주당 또 공화당 두 양당 모두 자본력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세심하게 들어가다가 보면은 북한은 일부 해제를 요구한 거냐, 전면 해제를 요구한 거냐,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개성공단 관련해서 좀 풀어달라, 또 정유 수입 제한을 풀어달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해왔던 거를 또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용상 이런 요구사항은 전면 해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반대한다. 뭐 이렇게 회담 이유를 얘기를 했죠.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살라미 전략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또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받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기를 하자는 거고, 미국은 무조건 전면 해제를 해버려라, 비핵화를. 그러니까 누가 더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이미.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쩌면 미국 정치가 품격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인데,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미 선출된 사람이 트럼프인데,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개인 변호사 청문회를 똑같은 시일에 연다는 것이, 이게 정말 품격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미국 정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좀 너무 심각해서 앞으로 그 아베 총리의 발언이 좀 더 세질 것 같고, 그리고 나경원이 그렇게 아베 쪽에 그런 스피커가 돼가지고 계속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근 나라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도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그 시 주석의 방향성, 그것도 맞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일본, 미국, 또 중국, 이런 그 어떤 국제적인 그런 기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종전선언이라는 건 사실은 종이장 선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했든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마저 막았다는 것에서 그런 국제적인 현실, 자본력의 움직임, 이런 게 실세로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뭐 평화 조약이니 뭐 그런 걸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자본의 흐름력, 근데 미국 민주당은 정말 품격 없는 정당이라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요. 안녕히 계세요.